근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소과일식을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달하고 함께 건강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추소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좀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갈망은 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이 사회에 퍼져 있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고 열심히 그것에 그냥 건강기능식품에만 충실하고 영양제를 많이 홍보하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조금 마음속에 제가 자연식을 알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정말 저희 집에 있는 제 짝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죽으면 시체가 안 썩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 몸을 엄청나게 돌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거의 건강 염려증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날짜도 있습니다. 12월 말경에는 제가 종합검진을 꼭 받으러 가고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꼭 피검사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검사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건강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항상 콜레스테롤도 높고요. 당화혈색소도 높았고요.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그 신체에 안 좋은 부분들은 현대 사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요. 특히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제 이거에 거의 제가 정신줄을 다 놓고 아주 몰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제가 아침 밥이라는 건 저에게 26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단백질 쉐이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뭐 이렇게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액상도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쉐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쉐이크를 한 다음에 한 잔 쭉 마시고 그리고 각종 그 타블렛들, 그 알로 된 정제부터 뭐 여러 가지를 꺼내서 먹습니다. 이렇게 털어서 입에 넣고 나는 너무나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저한테 자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식품을 매일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 당화혈색소가 7.4였고요. 콜레스테롤 그 고지혈 LDL 수치가 300이 넘었어요. 저의 그 아픈 데를 지금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만성 피부염, 소양성 결절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면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런 질병들이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계통은 뭐 말할 수 없이 나빴습니다. 위경련은 한 달에 한 번 기본, 심하면 두세 번. 그래서 밤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그 위경련 고통은 여러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이 아픈데 그런 위경련. 그리고 소화불량. 매일 음식을 먹으면 체했다가 제 입에서 매일 나오는 소리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옆 사람들이 계속 끄끄거리는 거. 트름 계속 올라오고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도 저에게 그 가려움증이 올라오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 밑도 막 긁고요. 책상 밑에 다리에다 놓고 손을 놓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이게 시원함이 해결됐고요. 뿐만 아니라 만성 두통. 평생 정말 두통에 시달렸고요. 피로감은 오후 3시나 4시면 정말 시계였어요. 땅속으로 제가 막 꺼져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론가 들어가서 막 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회사에 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쯤 되면 전 자동적으로 그 리클라이너에 가서 이렇게 눕는 게 저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고 6시 되면 빨리 퇴근하고 이게 저의 일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건강식품을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결국 저는 건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조차를 아예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건강식품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어쨌든 건강할 거야. 이렇게 제 스스로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식품을 먹는데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나는 계속 건강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을 안 했던 게 저희가 원료도 직접 수입을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료가. 그래서 그 원료를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왜 나쁠까?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아프구나.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피곤하지. 기사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아프면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또 금방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문외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인식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은 저보다 더 훨씬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곡된 믿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영양보조제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곡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들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영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강식품에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자연식을 하면서 좋아지고 해결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강기능식품 안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식품의 원료 자체가 그 좋은 원료들이 있습니다. 100%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10%에서 20%? 많았다 하면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이 10%에서 70%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일으키는 작용들이 정말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나가서는 폐암 이런 것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논문들도 있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속고 사는 거죠, 사실. 기업들에 의해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병원, 제약사, 그 다음에 약국, 제가 다 납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조를 할 때요. 저희 제조사를 찾아온 약사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한 분도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약국에 가서 이렇게 제품을 예를 들면 사과가 요새는 함량이 작아서 이렇게 농축된 걸 먹어야 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성분 안에 그렇게 30개씩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넣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안 넣는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넣으면 문제가 덜하겠죠. 넣지 않는데 그걸 넣는다고 하죠.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과대로 광고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약사님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진짜 얼만큼 아실까요? 저는 유튜브 많이 봅니다. 정말 유명한 약사님들이 막 광고하는데 보면서 웃어요. 제가 웃어요. 왜냐면 저는 제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유효 성분이 들어가고 얼마나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더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고 가운을 입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 가운 입고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TV를 보면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가운을 입고 약사다,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말에 귀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암이 걸려서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귀가 쫑긋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라고 하면 누구나 다 혹해서 이야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대 광고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과잉 섭취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드시면서 여러분 혹시 내 식탁에 이렇게 있는 건강식품이 요거는 어떤 성분이고 요건 어떤 거고 이렇게 상세하게 눈에 좋아, 그냥 관절에 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0알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저에게 몸에 부담을 줬을까요? 근데 제가 평상시 대체로 보면은 5가지 이상은 드시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과다 복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과다 복용을 하는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실들이 있어요. 부재료들이 갖고 있는 그 증진제라든가 합성 첨가물이라든가 그 색소를 넣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건강식품 안에 원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영제들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우리를 굉장히 유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 바로 이게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 맞는 얘기죠. 자, 영양제를요. 여러분들이 제조사, 저는 그냥 제조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사가요, 참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1000곳도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만드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보통 뭐 약국이라고 하면 제조사를 거쳐서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사들을 통해서 많이 납품을 받습니다. 약국들은. 그 제약사들은 저희 같은 제조사한테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햇섭은요. 네, 햇섭 등급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 많습니다. GMP는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은 그 GMP 인증이 돼야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 거예요. 햇섭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앗간 수준의 제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방앗간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는 햇섭이나 그런 GMP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GMP를 받는 곳은 사실 그 제품이 그 제품이라고 해도 그건 마케팅 방법이고 이야기하는 광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GMP가 있고 건강기능식품 그 햇섭 인증이 있으면 믿을만 하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성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건강식품을 그렇게 안 드셔도요, 우리 자연식품에서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끊고 오히려 이렇게 회복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저는 자연식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정말 핵심적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을 단 하나도 안 먹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 몸은 오히려 신체 나이가 42세로 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도 예전에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평지도 못 걸었는데 힘들어서 산도 잘 타고요. 체중도 제가 8kg가 오히려 감량이 됐고요. 제가 평생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다이어트 제품을 엄청나게 팔았던 사람인데 그 다이어트 제품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안 먹어본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체중 감량 못했어요. 오히려 요요도 더 많이 왔고요. 날짜를 보니까 1110일째더라고요. 아침에 이 자연식 채소 발식을 한 게요. 근데 저는 1년 만에 8kg이 감량이 됐고요. 요요는 당연히 없고요. 제 몸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려움증도 없고요. 그리고 위통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내과에 다른 일로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왜 요새 위경련 약을 타러 안 오냐고. 제가 그 정도로 건강이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지 건강식품을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컨디션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R&D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원료를 막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공부는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료 자체가 어디서 추출을 하느냐면 자연의 원료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채소, 과일, 거기 안에 미네랄이라든가 다양한 영양 성분들, 뭐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 과학자들이 1920년대에 알아서 그걸 추출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농축 성분이에요. 합성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암이 딱 걸렸을 때 5월 달에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7월 달에 수술이 잡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전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제가 왜 암이 걸렸지? 수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용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나중에 제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결국. 받아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요,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러면 진짜 귀가 당나귀기만 해져요. 그래서 막 열려요. 무엇이든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마음을 쏟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달 반 이상 저에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암이 왔을까? 처음에 제가 막 그 논문 하나 읽으면서 위로를 삼았던 게 있습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라는 말이 있었어요. 유방암 환자였거든요. 유방암은 운이 없어서 걸릴 수 있다 그러길래 그래 이거 맞아.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제 식습관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좋아하던 게요. 술도 좋아하고요. 저 음주 가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사람들하고 만나면 주로 고기를 먹거나 뭐 회식하면 다 그렇잖아요. 음식 문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평상시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배달 음식,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먹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럼 뭘 먹어야 되지?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은 태초 먹거리라는 책이었거든요.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보면서 먹거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책들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요. 다 자연식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건강식품 도대체 뭐가 들어가고 알게 된 거죠. 그때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리고 나는 유방암 수술을 끝나는 7월 5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가 거르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 몸이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좋아졌다는 말씀 드리는데, 유방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암 환자들은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는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이 나쁘다고 하는 반대적인 이야기도 서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엄청난 유튜브 광고가 날아왔어요. 이거 먹으면 좋대, 이거 먹으면 좋대. 암 환자가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일단 귀를 막으세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악화가 돼서, 저하고 같이 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병기가 훨씬 저보다 초기에 발견되신 분인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은 진짜 건강식품만이 나를 살릴 거라는, 이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병원에 처음에 가면 뭐 끊으라고 합니다. 건강식품부터 끊으라고 합니다. 특히 홍삼 같은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더 드셨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셨고요. 재수술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은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암한테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암에 오지 않았으면 더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많은 건강에 해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알았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좋은 먹거리로 여러분들 회복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제가 그 전에 먹던 먹거리를 제가 본 거죠. 저는 약간 제 성격상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 때 노트에다 적어봅니다. 내가 왜 힘들지? 그럼 힘든 이유를 쭉 적어보고, 이거는 뭐 때문에 괜찮아. 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문제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먹거리를 제가 노트에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쓰레기 음식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건강식품은 당연히 1위였죠. 제가 제일 많이 먹던 거니까. 근데 그럼 건강식품 먹었는데 내가 왜 아플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요. 건강식품이 아주 유행화되어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병자가 없지 않아야 될까요? 건강식품이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이 먹는데 왜 비만 환자는 가장 많고요. 질병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렇게 건강식품을 태초에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질병들이 많을까? 저는 그때 그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아파서 이상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거꾸로 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건강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주는 게 아니구나. 자, 자연식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체크하면서 자연식품의 좋은 점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그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좋지 않은 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가 이 좋지 않은 걸 먹으면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좋은 걸 먹으니까 이건 상쇄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좋지 않은 걸 먹으면 그것은 무효다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식품 안에 유효 성분이 들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온다 그러면 큰 가마솥에 곰국을 끓인다. 사골국을 끓이면 고기도 넣고 좋은 원료들 다 넣어서 푹 해서 진국으로 끓이실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건강식품을 굳이 표현하자면요. 큰 가마솥에 소고기가 텀벙하고 나갔어요. 들어가서 끓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원료 성분이 들어갔는데 그 타블렛을 뭉치자면은요, 여러분 알약 같은 거 그거 여러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유효 성분이 좋은 게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영제들이 안 좋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몸에 해를 주는데, 여러분들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라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간이 바로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간과 신장이 유효 성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성분들을 해독해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몸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식품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심리적인 거죠. 내가 이걸 먹으면 좋아질 거야. 플라시보 효과에 다 젖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식품 드시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걸 먹으니까 눈이 반짝 띄인다. 뭐 사실은 그 말도 아닌 과대 하루 먹고 눈이 반짝 띄인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 실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밀가루를 주고요. 하얀 진짜 그 비타민을 주면서 이걸 먹고 반응을 봐라. 근데 밀가루를 먹은 집단에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근데 이 밀가루를 먹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몸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부적 효과라고도 들어보셨죠? 부적을 5,000원짜리를 붙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적을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붙이면 베개 속에도 넣고 잔대요. 그럼 부적 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건강기능식품이 내 몸에 들어가서는 괴롭힌다는 겁니다. 간도 괴롭히고 신장도 괴롭히고 독소도 쌓이고 그게 원래 성분, 좋은 기능식품의 성분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합성 부영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마에서 미국 그 유명 학회지입니다. 자마에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뭐 아메리카 프레스에서도 발표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비타민, 합성 비타민 종류들을 먹잖아요. 뭐 다양하게 제가 여기서 세분화해서 얘기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통칭 그냥 비타민 종류나 이런 것들을 합성으로 많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걸리는 암은 폐암과 간암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크다고 이미 다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실험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조군 실험을 하는 게 있고요. 코호트 실험도 있고 메타 실험도 있어요.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바깥에 출시될 때 특별하게 막 엄청난 그런 그 실험을 걸치는 게 아니고요. 연구실,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도록 해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다 보니까 뭐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좋다? 그게 얼마나 많은 대조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여러분 조사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연구해서 비타민을 먹었을 때 어떤 게 좋더라. 예,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은 정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합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연 비타민은 내가 흡수를 충분히 하면요 쓰고 남은 만큼 또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합성 비타민을 천연 비타민 얘기하듯이 그런 과장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천연과 합성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실험 결과를 거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요. 비타민은요, 이렇게 영양제로 나올 때는 그렇게 과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중에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펼치는 논리일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연 비타민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 사과에도 많고요. 우리가 바로 좋아하는 과일의 비타민이 정말 많아요. 요즘 같은 때 비타민 뭐 레몬을 따뜻하게 해서요 같이 녹차랑 이렇게 우려서 먹기도 하거든요. 비타민C 정말 많거든요. 그런 천연으로 된 거, 그리고 사과, 과일, 자몽, 오렌지, 그리고 딸기 다 비타민이 있어요. 과일에는. 그런 게 바로 천연 비타민이에요. 제 얘기를 한번 또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한동안 그 암 걸리기 직전에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해서요. 비타민을 우리가 하루에 1000mg 미만으로 먹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가.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저도 어느 유튜브에 어떤 박사님이 메가도스 요법을 얘기하길래요. 하루에 3000mg짜리를 2번을 먹었어요. 6000mg 제가 과다 복용을 한 거죠. 그렇게 제가 3년을 먹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걸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었으면 제가 좋아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꼼꼼하고 무언가 한 번을 하면 제가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 하다가 중간에 뭐 포기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데 제가 그렇게 4, 5년을 했던 것 같아요. 메가도스 요법을요. 그런데 제 몸이 결국 암이 있었고 피부 좋아진 데 없어요. 오히려 안 좋았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요법을 했어도. 그래서 비타민C는 지금 제가 아침에는 GI 지수 낮은 과일을 너무 잘 먹습니다. 채소도 당연히 많이 먹지만 그런데 제 피부가 지금 보시기에 환갑 넘은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아주 피부도 좋고요. 가려움증이 없어요.
비타민C 여러분 자연에서 과일로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메가도스 요법을 한다고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걸 먹었죠. 그리고 약국 갔더니 약사님도 저한테 적극적으로 그걸, 왜냐면 그 메가도스 비타민이 비싸요. 다른 비타민제보다 훨씬 비싸요. 그분이 이걸 먹으면 뭐에 좋다고 막 얘기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약사님도 이거 드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안 드신다고 하셔서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쨌든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때 그것을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고용량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쇼핑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뭐 옷 사고 이런 쇼핑보다 건강식품 쇼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가 제조하지 않는 건 남의 회사 것도 사서 먹고요. 또 저 외국에 있는 것도 갖다 먹고요. 제가 이 정도로 건강식품을 완전히 푹 빠져서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메가도스를 저한테 주시는 약사님도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얘기해 준 적이 없고요. 이걸 하루에 1000mg 이하로 비타민을 드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멘트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책과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네, 그건 정말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왜 그렇게 건강식품이 약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느냐. 자, 약처럼 만드니까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이 실험과 이 결과부터가 다릅니다. 자, 의약품은요, 굉장한 연구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올 때는요, 굉장한 또 나라의 그 법령도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의약품 하나가 나올 때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뢰합니다. 왜냐면 이건 이미 검증된 결과와 연구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은. 그래서 의약품은 사실 우리가 어디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처방을 받잖아요. 약국 가서 약사님들한테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 환자라든가 약 처방 꼭 받아서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홈쇼핑에 여러분들이 임상 실험 결과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 있죠. 그거 임상 실험 결과, 예, 그냥 자기 회사에서 조그마한 실험 연구실에서 해도 임상 결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규정이 절대 까다롭지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은요. 식약처에서 이런 원료를 인정은 해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더 개발하려거나 하지 않죠. 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품으로 출시돼서 이렇게 나오면, 자, 약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자, 약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약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더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영양보조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회사가 다 그렇게 나쁘다, 옳지 않다, 기업 윤리가 틀리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제품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의 건강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걸 더 많이 사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까, 이거에 더 관심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기업 이윤, 매출, 이것들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거나, 사실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나 아마 의식적으로는 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판매를 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해야죠. 그게 단지 상품의 도구가 어떤 건 신발이고 어떤 건 옷이고 어떤 건 건강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TV에 광고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곳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허위로 광고하는 멘트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암에 좋다, 어디에 면역에 좋다, 혈압에 좋다. 우리 왜 질병을 꼭 집어서 얘기하면서 꼭 마치 이걸 먹으면 금방 뭔가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영양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사람마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연식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과 여러분들이 건강식품을 드셔서 건강을 나는 회복했다, 예, 그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요, 출시되기 전에 작전을 짭니다. 소비자들이 이 서평단처럼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저희가 먼저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리뷰를 씁니다. 이 제품을 받았는데 사진을 들고 인증을 하고 찍고, 그래서 마치 이걸 먹고 내가 너무 좋아진 것처럼 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거나 그 제품을 선물로 보내줍니다. 그 대가로 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요즘 내 돈 내산이라고 막 쓰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리뷰가 많으면, 저도 어디서 물건 살 때 리뷰를 참 많이 보고 샀거든요. 근데 요즘은 리뷰를 잘 안 보고요,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봅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리뷰는 거의 아예 안 봅니다. 왜냐면 그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리뷰를 쓸 때 한번 보세요. 그 리뷰에 나쁜 말이 있던가요? 뭐 이게 뭐 안 좋아서 효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먹었는데 가려움증이 올라와요. 뭐 속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뭐 이런 거 쓴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안 좋아서 리콜했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다 그렇게 속된 말로 한번 해볼게요. 짜고 치는 고스톱들이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리뷰에 너무 혼육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기용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일단 광고를 하면 제품과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모델을 쓰면 광고값이 당연히 비싸죠.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광고비를. 그럼 그걸 어디서 꺼내오겠나요? 제품 하나의 원가를 여러분들 제가 노출할 수는 없지만 들으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런 알맹이 하나 얼마, 요만한 스티커 하나 얼마인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싼 가격을 받는 건강식품의 모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라든가 아이돌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SNS에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제품값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광고비를 이미 엄청난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만큼 뽑아야 될 거 아닌가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뽑겠어요?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그 비싼 제품을 사서 드시는데요. 그 유효 성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비싼 이유, 또 얘기 드리지만 플라시보 효과죠. 나 비싼 거 먹었으니까 내 몸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약품은요, 굉장한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정확한 용어들을 의약품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미 이 약이 나오기까지 연구 과정부터가 건강식품하고 이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연구하고 이 약이 나왔을 때 또 이걸 테스트하고 이런 기관들을 다 거치고 실질적으로 이 약이 효능이 있는지까지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의약품은 믿습니다. 아프면 약은 먹어요. 근데 아픈 건강식품은 안 먹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의약품이고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아주 높은 검증을 거치는 게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뭐 햇섭이라든가 아니면 뭐 GMP 공장이 있거나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별 인정형 원료라 그러면 사실 좀 비싸게 받기도 하죠. 그런 식약처에서 인정해준 효과만 검증된 것을 그냥 알리면 됩니다. 그 기준도 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출발하는 과정부터가 그 다음에 결과, 실험하는 결과 그 과정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60 분들이 사실 제일 타겟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5060 세대인데요. 5060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어디 근골격계도 아프고요. 뭐 아픈데 투성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뼈에 좋은 것들도 막 광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5060들이 많이 보시는 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을 보면은요, 마치 저걸 안 사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저걸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것처럼 홈쇼핑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자, 여기에 트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TV를 보면 쇼닥터들이 어떤 이렇게 탁 둘러앉아서 마치 어떤 좋은 원료, 맞습니다. 그때는 원료가 좋은 원료죠. 그 좋은 원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TV를 보시다가 바로 홈쇼핑으로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방송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여기서 이거 좋다 그랬는데 홈쇼핑 나오네. 이제 그 방송이 끝나면 계속 홈쇼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좋아지겠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무더기로 팝니다. 한 개씩 안 팔잖아요. 건강식품 보면 1년치 20 몇만 원, 30 몇만 원 막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게 홈쇼핑과 쇼닥터들이 이런 방송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저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5, 60대 분들은 너무나 거기에 빨리 현혹이 되시죠. 그리고 방송을 보면 불안해지시죠.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그들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채소, 그다음 과일, 그다음 혼합 곡물들 있죠. 곡식들 통해서 모두 흡수할 수 있어요. 미네랄, 비타민,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컬. 우리가 컬러 들어있는 이런 과일, 채소에 파이토케미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다 항산화작용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면역체계도 높여주고요. 이런 것들 옆에 지천으로 놔두고 돈을 주고 또 건강식품을 사 먹고 정말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건 채소 과일식을 한번 직접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아침, 내가 평생 한번 먹어볼 아침이야 라는 인식만 바뀌시면 여러분 몸들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거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상태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천연, 자연, 우리 손에 잘 쉽게 잡히는 그런 채소와 과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방암은 완치가 없다고 하는 질병이니까요. 항상 뭐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암 환자라는 걸. 건강식품 다 끊고 저는 바로 시작한 게 그 다음 날부터 오늘 1100일째 매일 아침 채소 과일식을 저는 먹었습니다. 3가지 타입으로 먹고 있어요.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초록색으로만 된 걸 저는 갈아서 녹즙처럼 이렇게 마십니다. 두 번째는 과일하고 브로콜리라든가 십자가과들을 같이 섞어서 저는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수저로 떠먹고 있어요. 이렇게 떠먹으면 배도 굉장히 부른데 아침에 2번 정도의 이렇게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굉장히 하다 보면 포만감도 있고요. 과식도 안 하게 되고요. 옛날처럼 좋은 걸 먹었다라고 하는 저의 또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데 진짜 배가 부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1000일이 넘도록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제 몸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 컨디션을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병원에서 저는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부터 수술 받을 당시처럼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골다공증 수치가 오히려 좋아졌고요. 나빠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갔으니까. 그게 조금 더 2 정도 좋아졌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제가 100 이하입니다. 아주 좋고요. 당화혈색소도 4점대, 4점대 초반, 4.2 정도 되니까 제가 컨디션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미 면역도 강화되었고 제가 그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아마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건강 기록지가 이야기해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 한 끼가 채소 과일식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침에 왜 꼭 채소를 먹어야 되나? 저녁에 난 다이어트 하는데 채소 먹는데 이러신 분도 계세요. 자, 우리가 몸속이 밤새 우리가 잠자는 동안 청소가 잘 되는 겁니다. 저녁을 6시 이전에 거의 다 먹어요. 그리고 빨리 제 몸의 공장 문을 닫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줍니다.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사이에 그 동화주기 동안 우리 몸이 클린해지면 바로 그때 아침에 자연 영양소를 흡수했을 때 우리 몸에 쫙 빨아들이겠죠. 영양 성분이. 그때 바로 클린하게 우리 몸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영양소를 흡수시켜주면 위가 좋으신 분들은 한 30분에서 빠르게는 2시간 이내에 우리 그 천연 영양소들은 다 흡수를 합니다, 몸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채소 과일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에는 일반 분들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그 대신 흰밥은 잘 안 먹고요. 현미라든가 이렇게 잡곡 섞인 거 이런 통곡물들을 위주로 먹고요.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도 똑같이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요. 고기도 먹습니다. 하지만 굽거나
이런 고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삶은 거, 수육 같은 거 이런 걸 먹고요. 사실 나이가 이렇게 60세 이상 드신 분들은 고기도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또 좋아하는 고기가 이렇게 붉은 고기가 아니고요.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 이런 걸 좋아하니까 고기는 제가 가끔 먹지만 원래 고기를 좋아했었는데요. 고기가 별로 저 입에 요새는 당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먹지만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생선은 끼니 때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백질에 정말 좋은 단백질은 생선에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고 있고요. 골고루 먹습니다. 해조류도 먹고. 그러니까 그 대신 특별히 안 먹는 거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지 않은 음식들은 거의 먹지를 않는데 왜 안 먹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 튀김류, 정말 제가 튀김류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튀김류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몸이 이제 좀 클린해졌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면서 만족감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이 당기고요. 예전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게 또 내 몸 안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걸 그렇게 먹었어도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났지만 결국 그것이 많은 만성 위염이라든가 뭐 이런 두통, 그리고 피로, 암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냥 좋은 음식이 제 입에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 네, 이건 정말 같이 드셔보시면서,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피로감에 젖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진짜 높아요. 이게 우리가 몸 안에 이너 뉴트리션이 되면 정신적인 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 음식들이 다 우리 몸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거는 지금 없어요. 없고 활력이 넘친다. 제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진심으로 활력이 넘치고요.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먹는 게 그렇게 우리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에너지가 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활력차입니다. 활력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백질은요, 우리가 퀄리티가 좋은 단백질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암 환자들이 이 항암을 할 때는요, 정말 몸에 있는 모든 좋은 세포의 그 균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력이 없어요. 왜 그러신 분들은 고기도 드시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편적인 그 단백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없는 그런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의 예를 들면, 저는 지금 3년째 거의 아침에 콩 단백질을 가지고 합니다. 퀴노아도 먹고 있고요. 병아리콩, 렌틸콩, 강낭콩, 콩이란 종류는 전 골고루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백질 그 함량 검사에서 굉장히 단백질이 제 몸에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점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TV를 한번 보세요. 마치 단백질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광고들이 너무 범람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요즘은 무슨 케어 그래서 음료수처럼 달달한 단백질 나오는데, 집에 있는 그냥 콩, 렌틸콩 좋습니다. 렌틸콩 아주 단백질 풍부하거든요. 렌틸콩 살짝 끓여서 삶아서 그냥 토핑으로 저는 채소 과일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아침에 충분히 먹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고 검사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뭐든지 꾸준하게 여러분 드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이신 분들은 일단 항암을 할 때는요, 고루 좋은 걸 많이 드셔도 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드세요. 고기다고 해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잖아요. 삶아서 먹는 것도 있고 수육처럼. 근데 저는 굽는 건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암 환자만 해서 지키는 법칙이 아니고요. 3가지 황금 법칙이라고 지킨 거는 전 사람들 모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채소 과일식을 했다고 몸이 100%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요, 운동을 하고 움직였을 때 근육이 생성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드셨다고만 해서
우리 몸이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첫 번째 잘 먹어라. 균형 있는 식사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잘 드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걷기 운동을 심한 운동은 못 합니다. 저는 심한 운동은 근력 운동은 스쿼트 한 100개 정도? 예,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걷는 거, 요 정도가 저의 운동량이고, 그 대신 매일 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잘 먹고, 두 번째 운동하고, 세 번째가 제일 좋은 수면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좀 늦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요. 어쨌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저는 잠을 자주고요. 낮에도 중간에 약간 피로함이 올 때가 있거나 머리를 많이 쓸 땐 제가 일부러 휴식을 좀 합니다. 한 30분 정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는 거, 이 세 가지가 황금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여러분들의 건강에는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혀 다른 것에 100%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정말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우울해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좋은 걸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그냥 매일 기분 좋게,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진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먹는 요령이 다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저는 무엇이든지 채소 과일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론도 있어요. 갈아 먹으면 안 된다. 혈당이 올라간대. 여러분들 그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듣는데 그런 거 사실 그건 탄수화물이나 이런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막 드시면서 여러분들 그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채소 과일을 갈아 먹었다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타입으로든지 드시기만 하면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스 타입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저처럼 스무디 타입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샐러드 타입으로 드세요. 왜? 이 씹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채소 과일을 드시기만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뭐다 이런 건 전 정의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자, 첫 번째 클린 주스는요. 말 그대로 주스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드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걸 막 주스를 짜서 벌컥벌컥 드시지는 말고요. 천천히 우리가 아침에 드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드시면 침과 같이 드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린 스무디가 있어요. 스무디는 말 그대로 채소와 과일 이것들을 다 하나, 저는 믹서기에다 주로 제가 먹는 스타일인데 다 갑니다. 다 갈아서 제가 이거를 위에 토핑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콩이나 견과류, 그리고 블루베리, 기타 등등 제가 먹고 싶고 씹고 싶은 것들을 위에 토핑으로 올려서 수저로 떠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클린 샐러드라고 하는 타입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큰 접시에다가 채소를 막 이렇게 올리세요. 어떤 분들은 다시마도 올리세요. 어떤 분들은 콩 대신 두부도 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셔서 그걸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서 인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아트처럼 만드셔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 이해가 갔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담을 때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걸 할 때 너무 행복하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 정도 시간은 나에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할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면 먹을 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채소 과일만 드시기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GI 지수가 낮은 블루베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철 그때 봄에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냉동식품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런 과일들이 더 좋은 과일들이 또 많은 부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저는 냉동으로 된 거 먹습니다. 2kg짜리 사도 오랫동안 먹지는 못하고 자주 먹는데요. 그렇게 냉동으로 된 거,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냉동채 드시지 말고요. 이건 수용성이니까 막 물에 막 씻으면 영양가가 파괴가 되니까 한번 이렇게 싹 흐르는 물에 씻으셔서 갈아서 드셔도 되고 그냥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냉동 괜찮아요. 저도 아보카도도요, 생물을 사놓으면 제가 이렇게 한 팩을 사니까 금방 못 먹잖아요. 먹는 양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냉동 아보카도도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갈아서 먹기도 하고 토핑으로 올리니까요. 그리고 딸기도 저는 냉동을 먹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딸기를 사실 그 생물을 먹어요. 서산에서 나는 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냉동으로 된 것도 전 냉동실에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갈아 먹을 때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딸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그 2kg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 해서 저는 냉동에다가 두고 먹는 과일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먹는 음식들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채소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드시고 싶은데 채소가 막 이렇게 썩고 무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뭐 동결건조로 된 거, 동결건조는 영양 성분을 완전히 응축시키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없거든요. 그런 동결건조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드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좋은 음식은 말 그대로 순수한 천연에서 온 음식들. 제가 마트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좋은 식품이 10%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생선들 자연식품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온 뭐 해초라든가 이런 것들, 채소와 과일. 말 그대로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온 그대로의 음식들은 너무나 좋고 우리가 먹었을 때 그 흡수를 다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합성 영양제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자연에서 온 음식 그대로들을 마트에 가셔도 장바구니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위주로 식단을 한번 바꿔보셔라. 그리고 꼭 아침에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몸에 와서 좋은 영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알 것 같아요. 나쁜 음식 많지요. 인스턴트 음식. 우리가 배달 음식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그 플라스틱에다 뜨거운 걸 막 팍 담을 때 그 용기 안에서 나오는 그 발암 물질들이 있다는 거 혹시나 아시나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다 또 그냥 돌려요? 엄청난 발암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도 나쁜데 거기다 데워 먹기까지 하는 그런 음식들 정말 나쁘고요. 그리고 조리해서 오는 음식들은 사실 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는 조금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시켜 먹습니다. 이런 거. 사실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다 정크푸드죠. 그 다음에 라면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얼마나 자극적인 음식인가요? 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뇌는요. 이미 그런 음식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보면 머리가 당겨요. 왜? 이미 내가 먹고 기를 내놨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엄청나게 우리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요. 저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먹으라고 해보세요. 드실 수 있나? 못 드세요. 왠지 아세요? 안 드셔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연 음식을 저처럼 계속 먹다 보면요. 자연적이지 않은 음식들, 배달 음식, 정크푸드,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이 전혀 당기지도 않거니와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제가 돈가스 튀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돈가스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만큼 이 몸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요. 당연히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되죠.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요. 혈관에 피떡이 져서 혈압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그 쓰러지세요. 그 침묵의 살인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심혈관 계통이 너무 나빠지고요. 당연히 당뇨가 오고요. 당연히 고혈압이 오고요. 이런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췌장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각종 암에도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음식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 입에 맛있다고 하는 건 이미 길이 들어서예요. 미국에 가면은요, 도리토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칩 같은 건데 몸무게가 100kg, 200kg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걸 앉아서 먹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의식 없이 먹는 겁니다. 이미 뇌에서 그것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냥 짜고 그 맛에 나트륨 맛에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계속 먹는 겁니다. 몸은 계속 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대사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혈관계통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료수, 탄산음료 정말 안 좋습니다. 여기 뭐 아스파탐부터 시작해서 합성 첨가물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착각료도 들어가 있고요. 자, 탄산음료 정말 안 좋습니다. 단 거, 단 음식이 최악의 음식이에요. 아이스크림, 과자. 제가 과자를요, 예전에 TV를 볼 때요, 옆에다가 종류별로 한 서너 가지를 갖다 놓으면은요,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 결과는 저에게 뻔하게 온 게 맞아요. 제가 암이 올 짓을 했어요. 그런 음식들도 먹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건강식품 없고요. 그런 과자류 없고요. 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악의 음식이다. 그러면 저는 단 거, 기름에 튀긴 거, 그리고 음료수 이런 것들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걸 자꾸 주는 어머니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이들 때부터 이미 길을 잘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자연의 음식을 먹이를 부탁드립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뭐 저탄고지 뭐 이런 거 정말 유행성 있는 그런 식사법을 자꾸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끊으면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기운이 없어져요. 자, 기운이 없으니까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백색 탄수화물 여러분 흰밥, 흰쌀, 밀가루, 떡, 빵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빵도 통곡물로 된 빵은 좋습니다. 저도 통곡물 빵 먹거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복합 탄수화물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잡곡이라고 말하죠. 현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드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다른 것과 융합해서 시너지 현상을 내주고요. 영양소들을 더 몸에 흡수를 잘 시켜주고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매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든든하게 드시고요. 특히 성장기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채소과일, 저희 그 커뮤니티 분들은 채소과일도 아이들한테 처음에 먹이면서 아침에 다양하게 다 먹입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도 먹이고요. 뭐 고구마도 탄수화물이니까 오늘 점심에 고구마 먹고 왔어요. 고구마 하나 큰 거.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암을 겪고 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인생과 암을 겪기 전에 인생은 저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 열심히 세상을 살거든요. 근데 제가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는 살았어요. 또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업도 열심히 했고 삶의 목표가 돈이었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저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암을 딱 수술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채소과일식의 책을 썼냐면요. 제가 걸렸던 이 암이 지금은 제가 감사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암을 통해서 채소과일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는 걸 지금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이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제 진심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더 많은 무엇을 더 하면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남아있는 삶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무조건 긍정적이고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즐겁게 살면 그 삶이 모여서 또 저의 남아있는 인생을 다 결과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저는 뭐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뭐 또 제 암 조직이 뭐 삐죽삐죽하다고는 해요. 그래도 그거는 저의 그 몸에 있는 상태이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요. 우리가 어떤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타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1910년도에 그 폴란드의 생화학자가 처음에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때는 뭐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바로 그 채소에서 보니까, 과일에서 보니까 이런 영양성분이 있으니 이걸 좀 빼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만들어서 이게 합성 비타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날부터 호황기를 누려요. 바쁜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채소 과일을 이렇게 넉넉히 먹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너무 바쁜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상품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상품화해서 마케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막 호황을 누렸던 것은 19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TV를 틀어도 다 건강식품 광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멋진 모델들이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저걸 내가 먹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건강식품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클린 주스를요, 주로 초록색으로 된 것만 몽땅 다 아침에 그걸 갈아요. 갈아서 그냥 그걸 천천히 그냥 먹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걸 다 갈아서 보통 사과를 한 반 개 정도 넣고요. 브로콜리, 양배추, 그 다음에 케일, 십자화과들 콜리플라워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쌈채소 11종. 제가 들어가는 게 한 10종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갈아서 저는 그냥 천천히 마십니다. 그게 클린 주스예요. 클린 스무디는요,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이제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걸 나는 꼭꼭 씹어 먹고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먹는 게 별로고 난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래, 이렇게 스무디 타입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드시는, 믹서기에 다 갑니다. 모든 재료를 다 갑니다. 당근, 사과 다양하게 들어가요. 블루베리도 갈고요. 많게는 10종이 훨씬 넘죠. 이렇게 갈아서 바로 위에다 토핑으로는 렌틸콩이라든가 병아리콩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올려서 또 이렇게 떠서 드시는 게 바로 클린 스무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스는 말 그대로 그냥 마시는 형태이고요. 또 스무디는 약간 걸쭉하죠. 다양한 재료들이 다 갈리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떠서 드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도 같이 넣어서 갈기도 하고요. 바나나 넣어서 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원칙은 없거든요. 자, 근데 요령은 있습니다. 처음에 믹서기를 돌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당근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당근을 먼저 넣으면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것 위주로 먼저 한번 갈고요. 그러면 사과 같은 건 수분이 생기거든요. 파프리카 같은 거. 이렇게 갈면 수분이 생기고요. 또 저는 요즘 배도 같이 간대. 이렇게 수분이 생기는 위에다가 차곡차곡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물 안 넣고도 충분히 스무디가 맛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떠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금 법칙 3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째, 균형 있는 식사,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운동하세요. 극심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 근육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세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안 하면요, 운동은 하루 안 하면은 그 황색 지방이 없어지거든요. 갈색 지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3번째, 잘 주무세요.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숙면을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특히 도시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제가 강원도 치악산에 저희 집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는 거긴 너무 추워요. 영하 20도까지 막 내려가요. 예전에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거기서 제가 못 삽니다. 서울 집에 올라와서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4월달 되면 치악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워요. 바로 위에 산책로도 있고요. 꽃도 보고 자연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자연을 가깝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연과 가깝게 있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 계시다 어떨 때 시골에 가시면 너무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연과 친숙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사실 한약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하고 건강식품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건강식품 팔고 그러다가 저에게 암이 왔어요. 암이 온 것뿐만 아니라 제 몸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던 거죠. 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에게 암이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잘 극복하고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안 좋은 술도 먹고 안 좋은 불량 음식들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많이 노출된 이런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떤 게 올바른 정보인지를 내가 가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